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경관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한 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대 개발을 봉쇄하겠다는 건데 사업자 측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송악산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4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에도 8년 만에 각종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자 측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사실상 개발 봉쇄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일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임기 안에 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내년 초 용역을 추진하고 200억 원 안팎의 사업 부지는 국비 지원과 지방비로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 제주의 자연 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재 지정과 별도로 이달 안에 사업자 측이 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 사업자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악선언이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오라관광단지와 동물 테마파크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 2호 유원지 사업 부지의 20%가 경매 물량으로 나온 지 채 1년도 안 돼 모두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소유권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비 변제 의사도 밝혀 향후 사업 방향에 향방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2호의 수욕장 인근에 축구장 33개 면적의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중국 분마그룹 자회사인 제주 분마 2호랜드가 2023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을 짓겠다며 지난해 4월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분마 2호랜드 측이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 등 200억 원을 갚지 못해 작년 말 전체 사업 부지의 20%인 86필지 4만 7천 제곱미터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1차 경매에서 6필지 3,700여 제곱미터가 24억 원에 팔렸고 8개월 후 열린 2차 경매에서 나머지 80필지 가운데 42%인 34필지 16,000여 제곱미터가 낙찰됐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3차 경매에서 나머지 46필지 전부가 86억 원에 매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제주 분마 2호랜드 측이 사업 부지 분할 경매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유권 이전 중단을 요구해 아직 등기 이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제주 분마 2호랜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며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월 말쯤 지금 돈이 지금 홍콩으로 들어오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원만 가져만 내가 이거를 확인도 써주겠다. 그 경매 치하도 써주겠다. 2호 유원지 사업 허가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제주도는 당초 사업자가 부지를 100%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자 측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왔다며 사업 계획 변경안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 기간 연장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 부진의 경매 물량이 결국 전량 매각 결정된 2호 유원지 사업. 사업자 측의 의지대로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지 앞으로의 사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노지감귤 경락가가 11월 들어 5,000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노지감귤 5kg 한 상자에 6,000원대를 기록했던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11월 들어 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과일 소비 부진과 품질 저하 등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조생감귤이 출하되면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신임 사장이 도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 관광의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숙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사의 지속가능한 전략 경영 추진과 관광사업 전개, 고객 지향형 통합 마케팅 확대와 글로벌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경영 전략의 기조로 삼고 세부 과제를 실행해 제주관광공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은숙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배드민턴장과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제주도 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8개월 만에 개방됩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도 이번 주 안에 확정될 방침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제주복합체육관. 모레부터 8개월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제주도가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수영장 등 69개 공공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너무 지루한 그 8개월이었고 지금이라도 공공실내 체육시설이 인원 제한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방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동호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전국 기준 1인당 4제곱미터보다 강화된 8제곱미터를 확보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됩니다. 공공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 사전 예약제에 따라 인원수도 제한됩니다. 소규모 행사도 기지개를 켭니다. 이달 말 예정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단계 격상 기준을 하루 확진자 10명으로 정했지만 제주의 병상수와 역학조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5명이 적정하고 500명 이하인 행사 허용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이제 확진자가 주당 1일 10명이었을 때 너무 많다. 아직까지 59명이 됐는데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5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는 이번 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제주형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12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도내 측정소 4곳 가운데 3곳이 기준치인 80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도내 측정소 4곳 가운데 3곳이 기준치인 3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아 나쁨 상태로 측정됐습니다. 제주 우도 해상에서 맹독성인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8시쯤 제주시 우도면 비양 동포구 방파제에서 10cm 정도의 파란고리 문어가 낚시객에게 발견됐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맹독이 있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신체가 마비되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난달에는 울산 앞바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센터는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매 18쌍이 제주도 내 해안절벽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 24곳의 해안절벽을 확인한 결과 성산 일출봉과 한경면 수월봉, 서귀포 돈배낭골 등의 최소 매 18쌍이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매의 번식 과정과 번식지, 매를 비롯한 맹금류 27종의 분포와 습성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9시 반쯤 제주시 오라삼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내부 2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빌라 주민 18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빌라 안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추락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56살 박모 씨를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추락해 김 씨와 박 씨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 입양 게시글을 올렸던 20대 미혼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27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글을 올리면서 20만 원의 판매 금액을 표기한 행위에 아동매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